이제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갈게요. 어저께 드디어 201일 만에 총선 백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총선 백서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은 딴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총선 후 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4월 총선에 사실은 대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 10월 30일이니까 6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났거든요. 자, 총선 대패 이후에 당이 쇄신과 변화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OX로 먼저 얘기할까요? 성공했습니까? X입니다. X. 성공했습니까? 저도 X. 네. 그러면 그러니까 총선 백서는 어쨌든 총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는 뜻으로 나온 건데 이 총선 백서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 백서가요. 네. 이게 좀 이 나온 시점도 그렇고 만들어진 과정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은 의원이 네.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주도를 했는데 네. 이 조정은 의원이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좋아하고 이제 친한 관계입니다만은 네. 이분이 이제 이번에 공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번 총선 과정 이분이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죠. 네네. 국민의힘으로 와서 이제 마포갑에 이제 경선을 통했긴 하지만 공천이 되고 네. 이 국민의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친윤, 핵심 친윤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백서라는 거는 알다시피 지금 이건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백서란 말이 뭡니까? 하얀 어떤 사각 끼지 않고 아주 하얀 백지 위에서 어떤 팩트를 정말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보자. 어떤 오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백서예요. 네. 근데 이분은 뭐 이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분의 지금 정치적 포지셔닝 자체가 그걸 하기에 어려운 자리. 왜냐하면 지금 막 이 당에 와서 국민의힘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온 라인이 친윤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독립적이 되고 싶어도 네.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마치 어떤 회사에 막 들어간 사람이 회사의 중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아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결국 그냥 상황은. 그럴 경우에는 회장님, 사장님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회사 들어간 초짜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을 맡았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큰 틀에서만 간단히 이거 뭐 말하면 길어지니까 네.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짚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되게 요것 때문에 백서가 못 나옵니다. 민주당은 요것 때문에 백서가 아예 안 나와요. 거긴 이제 그런 이제 그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있겠죠? 그래서 욕을 네. 많이 먹는데 민주당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욕을 먹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까먹어요. 지금 바탕 지나자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능란한 어떤 대처가 뭐냐. 일단 조금이라도 변명할 수 있으면 끝까지 변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정말 빼박여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립니다. 기자들이 질문해도 이렇게. 바빠요. 뭐 네. 아니면 어디 갔어요. 지금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리면 사람이 망각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덮어버립니다. 묻혀버린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네.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총선 직전에 일어난 각종 사태, 황상무, 이종섭, 대파 그리고 의료 갈등, 4종 세트. 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당정 갈등 이거를 앞섰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졌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네 가지를 다 합치면 훨씬 그거보다 크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종 세트. 이걸 보면 명백히 너무나 용산을 가급적 그 어떤 책임으로부터 면피시키려고 하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 측에는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도 지우게 하려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사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여사 문제에서는 세상에 실명도 적시를 못했어요. 그냥 여사라고만 했습니다. 여사. 여사가 뭐예요? 다른 뜻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백서가 아니고 저는 흑서다. 아, 흑서다. 예, 이게 깨끗한 하얀 그런 서류가 아니고 아까 그런 흑심이 들어간.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실 때 이 백서가 나온 시기도 좀 시기도 묘하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시기도 하셨어요. 원래는요. 7.16 전당대회 뭐 직전 뭐 요럴 때 지금 나올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직격을 한 대표를 직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선거 나와서 지금 할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때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 앞 딱 그때 내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에 지난번 총선 한동훈 대표 이거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도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됐었나 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또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왜 이 시점에 내냐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네. 별로 반대 안 하고 그래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네. 이 백서 내봤자 지금은 별로 이게 타격이 한동훈 없다? 대표한테 이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아예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업고 이제 막 친윤들이 봐라 백서 봐라 한동훈 뭐하냐 지금 100일 잔치 할 거냐 네. 그러지 말고
100일 반성부터 해봐라.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100일 잔치 쪽으로 갔지 지금 백서 가지고 100일 반성 이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백서의 힘은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약한 것 때문인 거고 네. 결국은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 어디 뭐 외교도 그렇고 모두 그런데 억울하면 의석수 더 가져. 억울하면 지지율 더 챙겨. 이거예요. 여기도 진짜 그건 그렇게 적은. 근데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거는 이 백서가 그러니까 뭐 백서의 목적과 그 편찬에 대한 그런 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뭐 이슈로 뭔가 활용되려고 했다는 것이 좀 슬프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쪽 편에 있는 네. 이런 사람이 심판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만들면 당연히 이 백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 내용을 오늘 조간도 보면은 뭐 양쪽에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있어서 뭘 완화했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런 어떤 정무적인 내용이나 어떤 사가 개입돼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뭐 내용이 없고 읽어보면 뭐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좀 올라가려 그러면은 뭐 황상무 발언이 있었고 좀 올라가려 그러면 하나로마트 뭐 대파 있었고 좀 올라가려면 뭐 도주대사 문제 있었고 뭐 또 좀 올라가려 그러면은 또 뭐 4월 1일 그 유명한 51분간 그 의료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전쟁인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표 떨어져 죽겠는데 그날 아침에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날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나 비대위원장 안 하려고 사퇴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열흘 앞두고 그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 완전 공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출마를 했던 중진들 예를 들어 네.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너 그러면 어떡하니? 이제 거의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어르고 그런 달래고 식으로 해야죠. 어르고 달래고 이제 네. 그래서까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한 게 뭐냐? 여기 이번 선거 망했는데 어차피 이제 수도권 다루다마자 답이 없다. 그럼 기회비용 생각하고 가성비 생각하면 PK다. 왜냐 그때 가장 큰 이제 위험은 뭐냐면 수도권은 완전 끝났고 여기 네. 대패가 이제 확실하고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할 때가 이제 TK, PK인데 뭐 TK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PK는요 수도권이 흔들면 PK도 흔들려요. 그리고 PK에서 부산이 쉽게 말하면 뭐 한 5석 10석 날아간다. 그게 패닉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석 아래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그때 가성비와 네. 이제 기회비용 최대화에 접근하는 최소화에 아주 그냥 올인한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제주도 4.3 이것도 안 가고 딴 데 다 안 갔어. 오로지 부산에 그때 그냥 한 6일인가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네. 그 짧은 시간에 빠른 대처였네요. 뭐 그때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면. 뭐 죽을라 그러면은 네, 정말 네.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잖아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지금 모인 분들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네. 진짜 사실 이것도 근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갔고 야 진짜 이런 식으로 친윤이라고 놀았다가 우리 죽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일종의 지금 둘 사이에 감정 앙금이 굉장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원한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원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라고 내가 표를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4종 세트로 우수수 날아가면은 사람 진짜 화나요.